1년 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던지던 질문들은 대부분 기술적 능력과 실용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.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까? AI는 어느 수준의 창작을 할 수 있을까? 언젠가 컴퓨터가 인간만큼 똑똑해질까?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이 지닌 지적 우월성을 전제로 삼고 있었고, 기계가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에 도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.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AI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는다. 오히려 기술의 진화가 너무 빨라 인간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체념 섞인 감탄이 들려온다. 지능은 이제 수돗물처럼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인프라로 전락했다.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. 누구나 고성능 지능 도구를 손안에 들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도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. 지능은 도구를 뛰어넘어 일상의 배경이자 기본 환경으로 변모했다. 자,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AI 시대,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요. 그럼 인간의 가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짜 불과 1년 전이에요. 그때 우리는 다 이런 질문들을 했죠.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?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다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인간의 지능이 최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와, 진짜 놀랍지 않아요? 딱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. 이젠 아무도 AI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무서워서 이건 인간의 기준을 아득히 넘어섰구나 하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전에 던졌던 그 질문들이 이젠 좀 바보같이 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. 의미가 없어진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,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?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풍요가 낳은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한마디로 지금은 지능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겁니다. 이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예전에는 지능이라는 게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. 똑똑한 사람이 모든 걸 가졌죠. 그런데 지금은요?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누구나 원하면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. 희소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지능이 이렇게 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끙끙댔잖아요. 바로 그 과정이요. 그 과정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한때는 그 노력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역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답이 너무 쉬우니까 굳이 질문할 필요를 못 느끼고 AI가 완벽한 걸 뚝딱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어떻게 하지? 뭘 해야 하지? 같은 고민을 전부 AI한테 맡겨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 내가 뭘 잘하는지, 내 가치가 뭔지 길을 잃어가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지능으로 AI랑 경쟁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면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,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의미의 결핍. AI가 주는 완벽한 정답이 오히려 우리한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그게 뭔지, 그 텅 빈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. 혹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아시나요?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의미를 찾으려는 거라고요.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 같아요. 생각해보면 AI는 우리한테 완벽한 답을 줄 수 있죠.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이요.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. 그 답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못해요. 왜냐하면 AI는 의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. 예를 들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기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. AI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정말 완벽하고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, 그 상실감, 이건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. 이건 철저히 인간만의 경험이니까요.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? 사회복지 정책 같은 거요. AI는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정책 때문에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고,
이런 복잡한 삶의 현실을 직접 살아볼 수는 없어요.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의미라는 건요, 완벽한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,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선택하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. 과정이 싹 사라진 완벽한 결과는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. 아무런 의미도 성취감도 주지 못하죠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? 세 번째 파트, 우리의 마지막 영토입니다. 앞으로 10년 후 AI와의 지능 경쟁이 완전히 끝난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남는 고유한 영역은 과연 뭘까요?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해요. 미래는 AI랑 지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어차피 이길 수도 없고요. 그 대신 우리만이 가진 것, 우리의 인간다움을 더 깊이 파고들고 가꾸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,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을 인간만의 특권은 뭘까요?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왜라고 묻는 힘이에요. AI는 있는 데이터 안에서 답을 찾지만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죠. 둘째, 경험의 신성함이에요. 이게 뭐냐면 일부러 비효율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. 왜 굳이 힘들게 등산을 하고 악기를 배우겠어요?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을 통한 연대. 신기하게도 우리의 실수, 약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더 끈끈하게 연결해주고 공감하게 만들잖아요. 이게 인간의 엄청난 힘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.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생산성이나 얼마나 쓸모 있는 거에 있지 않아요. AI보다 더 효율적인 존재가 되려는 건 그냥 지는 게임이죠. 대신 우리의 가치는 이거예요.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, 삶의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,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선택하는 그 의지죠. 그러니까 미래는요, 머리싸움이 아니에요. 누가 삶을 더 깊지, 더 생생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경쟁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, 바로 당신의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이에요.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.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. 세상의 모든 답을 AI가 1초 만에 알려주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나요? 정답이 아니라 당신만의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.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게 꼭 재앙은 아닐 거예요. 어쩌면 우리를 끝없는 지식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? 이걸 탐구하라고 보내는 초대장 같은 게 아닐까요?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앞으로 10년 후 AI가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시대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? 아마 그 질문 속에 당신만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을 겁니다. 휴머노이드는 우리의 노예도 신도 아닙니다.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울이자 사피엔스가 광막한 우주에서 외롭지 않도록 빚어낸 영원한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. 다가올 10년, 이 물리적 혁명의 파도를 지혜롭게 타고 넘으며 기술이 줄 수 없는 삶의 향기를 더욱 짙게 풍기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.